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은 되게 무서워요. 25%가 올랐거든요. 1100원 종목을 잡을 수 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뭐하긴 대한민국 응원하지. 파이팅! 제가 제 기억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 3번 하는 중에 이 호랑이 인형을 아마 포르투갈전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우승을 해서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어흥. 호랑이의 기세로 브라질을 오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뭐 축구공이 공은 둥글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기록 경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100m 뭐 육상 선수를 우리가 아무리 응원한들 솔직히 말하면 기록이라는 게 있고 그 실력이라는 게 평상시 꾸준히 유지되던 실력이 올림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의 금메달 후보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지. 특히 기록 경기에서 더욱더.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0%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뭐 영국의 도박사, 뭐 어디의 도박 확률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잡는 데는 뭐 한 20% 그리고 적게 잡아도 한 10%? 그러면 어쨌든 10번 중에 2번 또는 10번 중에 한 번은 이긴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 계좌가 1년에 100배가 대락률 빵프로라고 봐요. 근데 1년에 10배가 대락률? 저는 한 5% 정도는 된다고 봐요. 1년에 한 2배가 대락률? 한 20%는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1년에 2배를 만들어야지 했을 때 10번 중에 2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밤도 아니고 새벽이라고 하네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들 그 기운이 전달돼서 내일 아침에 딱 아침 뉴스에 브라질을 꺾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다들 또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겠네요.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62% 하락 2419.32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지난주 목금 오늘까지 좀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거 지금 2500과 2400을 지금 왕복을 계속 하네요. 2400에서 2500을 한 3일 만에 갔다가 또 음선 한 7개 만들면서 2400 왔다가 또 한 2, 3일 만에 2500 갔다가 다시 또 한 2, 3일 만에 2400 오고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 변동성의 구간은 좁은 거죠. 2400과 2500에서 왔다 갔다. 요번 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둘째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냥 옵션 만기일이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거든요.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뭐야? 여러 가지가 있나? 네, 저 아싸라서. 근데 이렇게 뭐 박수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 한 번 치고. 그거 따라하는 거? 369에서 박수 치지 않아? 369에서 맞지? 1, 2, 네. 4, 5 이렇게 치잖아. 네. 그 바로 그 369, 12. 그 369, 12가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1년 중에 3, 6, 9, 12 4번이 동시 만기일이고요. 나머지 8번이 그냥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동시 만기일은 그냥 옵션 만기일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변동성이 컸나요? 오늘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또 두 번째는 다음 주 13일인가? 그죠? 13일? FOMC 금리 눈앞에 두고 있죠. 금리 인상. 0.51 확률이 거의 높은 거죠. 0.5 높이면 이제 4.5가 되는 거고 내년에 뭐 0.5나 0.2 한두 번 더 하면 5는 금방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가 정점이냐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5, 5.25, 5.5, 뭐 6 까지는 아직 별로 예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상반기에 거의 금리 정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금리 인상일까지 뭐 이렇게 시장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시총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많이 빠진 것들이 꽤 있네요. 삼성전자는 잘 버텼는데 오늘 좀 2차 전지가 좀 일단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다른 코스닥 종목들도 보면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는데 LG에너지솔루션 3% 빠졌고 제약바이오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LG화학과 삼성 SDI도 2%, 3%, 현대차도 2%, 그래서 거의 다 빠졌는데 안 빠진 게 있네요. 그죠? 네이버가 3%가 올랐습니다. 또 네이버 오르고 카카오 오르고 또 저 밑에 가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오른 날이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카카오뱅크가 4%가 올랐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LG생활건강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었지? 지난주. 지난주 무슨 금요일날? 금요일에 나가신 거. 그럼 오늘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냥 할래 오늘. 또 해. 미리 뭐 적어놨어. 왜냐면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시총상위 종목 보니까 LG생활건강이 차트를 완전히 만들었고 또 지난주에도 좋았고 오늘까지도 상승 연속성이 있어서 딱 체크를 해놨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면 어때? 오늘 또 하면 되지 뭐. 헌법에서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썸네일에 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뿐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의 선봉에 LG생활건강 시가총액 11조입니다. 11조짜리 대형주인 LG생활건강이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넣을 거고요. 그 정도가 눈에 띄고요. 카카오페이가 여기 8조짜리인데 16% 오른 게 눈에 띄긴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할 거지 이제. 어디에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왜냐면 거래대금 상위에서 제가 늘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 에너지솔루션은 늘 거래대금이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상위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컬, LG화학 이런 것들은 다 15조, 20조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총이 별로 안 되는데 물론 별로 안 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8조짜리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뭐가 있냐면 네이버랑 카카오를 오랫동안 친숙하게 봐왔잖아요.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도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사고 팔았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사고 판 분은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 계좌에도 그냥 카카오가 있는 분들이 더 많고 또 관심을 갖더라도 카카오 저점인 것 같은데 카카오 살까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사려면 사셔도 돼요. 그런데 카카오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사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대비 카카오는 거의 지주회사 성격이 이제 점점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LG전자를 사지 LG를 사지 않잖아요.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을 사지 SK를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더 유리하고 저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트가.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카카오페이가 더 강하네요. 카카오페이가 16% 올랐고 카카오뱅크는 4% 올랐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한번 올랐던 그런 권리락이 들어가 있으면 무상증자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셀로메드가 여기 또 거래대금에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또 등락 현황에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녹화를 원래는 생방송으로 거의 다 하는데 이 관심 종목 세 종목은 미리 봐놓고 해요. 그래서 저게 딱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로메드는 요 상승률 상위에서 할 건데요. 셀로메드를 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종목들을 다 검색을 대부분 해봤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일단 많이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셀로메드가 제약바이오주로 이름을 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셀로메드가 오늘 20%가 오른 이유는 셀로메드 배터리팩, 특히 고체형 배터리 전문기업 유로모터스로부터 전기 배터리팩 장착 구조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 이 특허권 양수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2,400억짜리가 1,400억, 자기 몸통의 절반이 거래되면서 25%가 올랐거든요. 셀로메드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종목 중에 LG생활건강?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를 사느니 그래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셀로메드는 오늘 이거 사세요라는 말은 할 생각은 1도 없고요. 왜 넣냐면 2차전지 재료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로메드 하면 이미지가 제약바이오거든요. 여기도 써있잖아요.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로 상한가 간 게 아니고 2차전지로 상한가에 갔어.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아직도 계속 대락률이 높고 또는 제약바이오주가 2차전지 배터리팩이랑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25%가 오르는 것처럼 제가 어제는 대구 토요일은 부산에서 강연했거든요. 혹시 부산 강연에 대구 강연에 실제 강연 직관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었다고 달면 되잖아.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듣고 재밌었고 도움됐으면 사실대로만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유튜브보다는 강연할 때 훨씬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더 잘하거든요. 왜냐면 일부러 유튜브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유튜브도 잘 하잖아. 근데 더 잘하는 이유는 아이 컨택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자학교 할 때도 줌 교육할 때 요 줌 카메라를 상대방이 좀 켜놓으면 제가 이 모니터 2개 중에 하나에서 딱 이 줌 교육 참가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면 그래도 좀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라이씨 왔어, 뭐 예전에는 또 뭐 보혜씨 왔어 그렇게 했던 이유도 카메라의 렌즈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강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산 강연에 대구 강연에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셀로메드가 2차 전지가 붙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대구 강연에 뭐 부산 강연에서 성장산업 정말 여태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성장산업 하나만 꼽으라면 2차 전지예요. 왜? 너무나 확실하니까. 우리는 지금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분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너무나 더 많아질 거래요. 너무나가 아니고 그냥 다예요, 다. 우리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는 그 과도기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가 1순위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률 종목들에서도 역시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있는 것처럼 상승률 상위에도 화장품 관련주도 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우도 화장품 관련주죠. 코리아나도 화장품 관련주죠. 스킨앤스킨도 원래 화장품 관련주였고 뭐 등등등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 오늘 꺾인 애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락 종목을 보면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았던 예를 들면 메타버스 관련주, 엔터 관련주, 그리고 애플 XR 관련주. 그래서 애플 XR 관련주들은 애플이 지금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고 그로 인해서 XR 기기가 상반기에 아예 출시는커녕 출시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이 선조차 보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오늘 XR 관련주 좀 안 좋아졌고 애플 관련주들 전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에 있는 엔터주, XR 관련주 이쪽이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하니까 저기 하나만 차트 보고만 말씀 끝낼게요. 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나고 넷플릭스로 이렇게 봤는데 8편이죠. 8편에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고모죠, 고모한테 무슨 투자자문이지? 이거는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 실제 주식 얘기니까 이거까지 하고 말씀 끝낼게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는 라이스한테 그 말 하잖아요. 이거 재밌어? 왜냐면 모르는 내용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거기 나오는 사건들, 이름들, 사람이건 뭐 기업이건 그때 저거 얘기하네 거의 다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뭐라고 그랬냐면 공모가 1,500원에 됐는데 4만 원 올라가고 거기서 30만 원까지 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홍준기 회사인 미라클 대표가 고모한테 가서 무슨 순양 백화점 운영하는 고모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고모. 그 고모한테 가서 막 이렇게 약을 팔죠. 그게 실제 있었던 종목입니다. 거기서 뭐 100배, 200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차트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솔본입니다. 솔본. 그럼 솔본이라는 종목을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배경들이 IMF 또는 벤처 시대 이때 얘기예요. 막 기업이 커나가는. 그러면 99년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솔본의 차트를 99년으로 가면 1,500원에 상장돼서 뭐 3만원 어쩌고 했죠. 요거는 이제 아마도 액면 분할이랑 뭐랑 해서 상장가가 딱 1,200원이고요. 3,000원까지 거의 한 2-3배가 오르죠. 그리고 한 2달 정도로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일단 1,200원만 기억하세요. 얼마까지 올라가나? 1,200원에 상장이 돼서 한 2-3배 올랐다가 한 2달 쉬다가 다시 얼마까지 오르죠? 정말 끝없이 올라가죠. 일단 1,200원에서 12,000원까지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음봉의 대량거래 나오는 듯 싶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여기서 꺾인 듯 싶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화끈하죠. 그냥 점상이에요. 이 시기는 점상으로 가는 거예요. 점상. 화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죠. 10만원. 그러면 1,200원에서 10만원이니까 100배가 난 거죠. 근데 저게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가잖아요. 다시 가죠? 그래서 1,200원에서 15만원까지 한 110배 정도? 근데 저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또 갑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서 17만원, 9천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액면 분할 이런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1,200원에서 17만원까지 한 150배 정도 이렇게 올랐었죠. 이 종목이 지금은 솔본이지만 그 당시 이름은 세롬 기술이었고요. 송중기 대사에도 나오는데 이 기업이 인터넷 무료 전화라는 기술을 갖고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거의 유선 전화를 하던 시대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혹시 예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지방에 있던 어머니가 자식 서울에 유학 보낸 자식이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하고 전화하면 빨리 끊어라 돈 나온다 그러면서 끊잖아요. 부산대고 갔다 왔더니 사투리 나오네. 빨리 끊어라 이 가시나야 막 이러잖아요. 왜? 시외전화가 너무 비쌌었어. 그러면 시외전화가 비싼 시대면 국제전화는 어떨까요? 국제전화는 뭐 한 달 월급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인터넷 무료 전화가 나오면 뭐 서울끼리 시내 전화뿐 아니라 시외 전화, 국제 전화까지도 다 무료인 거죠.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기술을 처음에 다이얼패드라는 기술을 갖고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니 우리 지금 다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의 주가가 무슨 세계에서 최고 주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과 정말 이건 끝없이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 또 저런 시기가 올까? 온다고 봐요. 어떤 기업에 가능할까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갖고 나왔을 때 정말로 암을 정복하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다면 정말로 생명명장의 꿈을 정복하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다면 정말로 택시를 타고 가듯이 달나라를 우리를 보내줄 수 있는 우주항공선이 만들어진다면 전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공기로 가는 아무것도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생긴다면 그러면 그거를 만든 기업들은 아까 봤던 150배, 200배, 500배, 1000배도 갈 수 있겠죠. 아유 앞으로는 그럴 리 없어. 저 다이얼패드 만든 새로운 기술 얘기가 1999년 얘기거든요. 1999년에도 똑같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셨던 40대의 주식한 10년차 분들이 야 2배 올라가면 팔어 라고 했던 종목이 100배가 갔던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건 굉장한 기술력 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지 우리는 피터 린치가 말하는 10배고 종목을 잡을 수 있다. 허황된 꿈을 말하는 사기꾼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성장 산업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꺾을 확률도 있는데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주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포르투갈 응원할 때 우리가 부자 노래 안 부르고 대한민국 했죠. 자 오늘은 호랑이 2마리입니다. 우리 태극정사 호랑이 같은 기세로 브라질을 꺾어라 대한민국. 여기까지 합니다.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0시 40분 현재 거래소 플러스 0.25%, 코스닥 플러스 0.61%로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고 전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이 있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삼성전기 등의 기술 성장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네요. 또한 지난주부터 움직임 좋았던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 오늘도 이어지면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가 나오고 있으며 반면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SFA, 원익 IPS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가 돋보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SCM 생명과학 상한가에 대한유팜, 셀로메드, PNK 피부 등 제약바이오주의 선발적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연우, 코리아나,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주의 동반 상승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하락 종목에서 지난주 강세 보였던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 XR 관련주들이 조정받고 있는데 특히 애플의 실적 악화 전망에 애플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군으로 보입니다. 애플 관련주 빠질 때 관심.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애플 관련주 하락시 관심.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